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38화 시작합니다. 네, 네. 광땡입니다. 38 광땡. 네. 자, 어느덧 벌써 38회가 됐습니다. 저희가 아직 1년은 안 됐죠? 네. 1년 52, 3주니까. 네. 네,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봄에 시작했죠 저희가. 올해 봄에 시작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1주년이겠네요. 자, 이제 연말인데 각자 뭐 연말 계획들 좀 있으십니까? 네. 재훈 쌤 가족 있으니까. 가족 없으면 연말 계획도 없냐? 아니, 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그렇지. 크리스마스 때 산타 복장 해야지. 저희 와이프가 연말에 한번 네. 즐기자 그래서 또 비행기표를. 좋겠다. 역시 4세남. 야, 내 돈으로 잘 노네. 내 돈으로 잘 놀아. 역사학과답게 이랑에 관저로 간다고. 베트남 가 임마. 베트남이 싸서. 요즘 제주도보다 근데 더 싸요. 베트남이. 네. 베트남 지금 가면 따뜻해요? 그렇죠, 따뜻하죠. 베트남 원래 계속 따뜻하죠. 원래 계속 따뜻하네요. 남쪽이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네. 또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좀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요. 딸이 이제 조금씩 기억도 하고 할 나이라 와이프는 그거에 좀 신경이 쓰이나 봐요.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가족 여행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연말에. 연말에. 1월 1일을 해외에서 한번 보내자 그래요. 너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좋겠다. 네, 한국사 전공자 1월 1일을 베트남에서 맞겠다. 사실상 호치민. 아니, 거의 답사가는 거예요. 그 베트남전 유적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장 답사하시고 베트남전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시죠.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저랑 얘기도 없이 다 챙겨 넣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가족 여행 너무 부럽네요. 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 그 배쌤은 뭐 연말마다 뭐 계획 좀 특별하게 있으세요? 저는 뭐 연말 연초는 항상 그 현장에서 시체 발굴을 하는. 늘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 게임 하세요? 언데드 이런 거. 온라인 게임. 구울의 저주 이런 거. 맞아요. 아니 예전에 그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연말 연초 추석 때는 꼭 가서 그런 걸 하죠. 실제로? 네. 유해 발굴단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옛날에 실제로 시신을 못 찾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유지는 그 명절 때는 개방을 해요. 그래서 그거 쫓아다니죠. 신기하다. 명절 때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발굴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건 그 발굴 안 되면은 호탕 치는 거고. 그 매년 연말마다 그걸 하세요? 네. 와, 전 농담하시는 줄 알고 저는 게임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프로파일러들이 평생 жил머진 짐이죠. 그럼 발굴된 유해를 가지고 뭐 어떤 수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사도 하시고 관련된 미제 사건 팀이랑 통보를 해갖고 하죠. 그러면 매년 그렇게 뭐 좀 발굴이 됩니까? 이게 아예 안 돼요.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뭐 2, 3년에 한 번 단서 하나 나올까 말까 정도. 그래도 또 그게 귀중할 수 있는. 그럼요. 네. 지금도 그 시체를 못 찾아갖고 고통받는 가족들한테는 그게 작은 위안이라 되죠. 그럼 올해 연말에는 뭘 할지 정해져 있습니까? 네,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범인들이 알면 안 되니까. 범인이거나 범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원래 몰래 발굴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저기 연말 연시에 저 사유지 개방할 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괜히 또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농담을 붙여가지고 마음이 영 무겁네요. 예. 이럴 땐 좋은 또 편집이라는. 지난주 아마 업로드된 것 같은데 송서미 씨의 그 9등급 발언 표정이 바뀌는 거 몇 번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9등급이었어요? 야, 넌 진짜 못했어. 한 4번 돌려봤어. 4번. 조심해. 자막 잘 썼어요. 눈빛으로 말했나요? 네. 한 3번인가 진짜 4번 넘게 돌려봤던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웃겨서. 저희가 녹화 시작하기 전에도 툭툭 건드리세요. 베스트 서미를. 그래서 제가 진심 어린 충원을 좀 드렸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서미를 상대로 라이브 구도를 형성하시냐고. 아니 눈앞에 보여.
만만해 보여. 보통은 센 적을 상대해야 나의 네임밸류도 같이 좀 올라가고 원래 이게 정치적 기법이잖아요. 그죠? 툭툭 건드려 그냥 농담을 상대한테만. 그래서 벤슨이 왜 저런 납득 안 되는 선택하셨을까? 그때 9등급부터 배렸어. 저 너무 좋아요. 말 시켜주셔서. 프로파일러라고 감정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물 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씨 뭐 계획 없으세요? 저는 이제 가족끼리 산에 올라가서 우와. 해돋이 한번 보려고 오랜만에. 아, 네, 해돋이 한번 보려고. 그럼 부산 가는 거예요? 네, 부산 내려가려고요. 우와. 원래는 친구들끼리 해돋이 보면 광안대교를 개방해 줍니다. 아 맞다. 광안대교 2층을 개방해줘서 2층 전체를 사람들이 걸어가서 광안대교 한복판에서 이 해돋이 보면은 내가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오, 차를 막고 그러면. 네, 차를 막아줘요. 다 걸어서 들어가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부산 시민들이 몇몇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원래 지금 가려고 하는 금정산이라든지 광안대교라든지 아니면 송정 앞바다, 뭐 해운대 앞바다 이런데 가서 이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광안대교 개방되고 나서는 광안대교에 저도 한 두세 번 갔던 것 같은데 네. 갈 때마다 너무 좋고 인심이 너무 좋은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정리가 됐는데 네. 내년에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광안대교 가면 누군가 어디 회 어디 연합회에서 나와서 공짜로 그렇게 떡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막 나눠주세요. 네. 그러면 빈손으로 가서 든든하게 먹고 너무 좋다. 야, 돈도 많이 벌면서 새끼 진짜 벤츠 타면서 네가 그러면 안 임마 되니까. 벤츠 타고 가서 떡 얻어 먹고 오지 이 새끼야. 원래 꽁떡이죠. 그건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는데. 진짜. 네. 안 얹으려고. 자 말은 안 담그지만 좋아하실 겁니다. 저 결혼했어요. 공짜 떡이랑 결혼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 그렇죠? 안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아니요. 재원 쌤도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결혼 안 했으면 네. 재밌게 놀았을 거예요. 맞아. 네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잘. 네? 네? 절대 같이 헌팅 안 데리고 나가지. 그러면은 막 여자들 꼬시면 막 여자들 옆에 앉으면 역사 계속 역사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바로 배제시킵니다. 그러면 바로 배제시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어필하려고 하거든. 아니, 이야기하기 굉장히 좋은. 커피 언제 한국에 들어간 줄 알아요? 별론가요? 궁금한데 어디 들어왔는데요? 궁금한데? 가베. 네. 고종 때. 기록상은 뭐 고종이 먼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는데 네. 이제 커피를 뭐 즐겼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마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흔히 이제 고종이 처음에 커피를 마신 사람으로 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럴 확률은 적고 아마 인천에서부터 생기는 호텔들에서 커피를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때부터 아마 먹기는 인천 했을 항으로 거예요. 들어온 커피들을. 그렇죠. 근데 괜찮은데? 저 약간 똑똑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되게 매력 어필 될 것 같아. 뭐 소주 이거 얘기하면 소주 언제 한국에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생활 밀착형 역사는 괜찮다. 근데 그 자리에서 뭐 이모굴란 얘기하고 바로 내버려. 나가. 뜬금없이 뭐 곤란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맥락이 있으면 괜찮다. 눈빛이 바뀌었어 방금. 그러니까 되게 순진한 눈빛에다가 가베가 커피 언제 한국에 들어간 줄 알아요? 그 교수님도 전공을 살려서 네. 소개팅 같은 거 했을 때 사체 입 주변에 하얀 가루가 있으면 죽은 지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런 뭐 건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이런 거죠. 뭐 이제 사기꾼들의 심리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면은 네. 싫어해요. 잘 꺾었어. 잘 꺾었어. 아주 신기하다. 연애를 뽑는 건 1등이셔. 아니 보통 소개팅 하실 때 오늘 즐거웠어요 하면 상대가 네 저도 즐거웠어요 하면 뭐 눈빛이 떨린다거나 그 새끼 거짓말이구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금방 알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그거는 경험상 무조건 거짓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말을 하는데 발끝이 꼬이고 꼬이면서 계속 뭘 만지고 그러면 아니구나. 행동 심리학 같은 거. 분석하러 나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들리고 보이니까. 그럼 빨리 모른 척 해야 되는데. 빨리 뭔가를 이렇게 그럼 호감을 읽으신 적도 있으세요? 호감을 읽었죠. 근데 내가 싫었어.
아 이게 운명이 아,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상대가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상대가 마음에 들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무리 저렇게 프로파일링식으로 분석해봐야 결과론적으로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결과는 비슷하다. 비슷하다. 네. 결국 술 많이 먹어야 돼요. 서로 분석 못할 때까지 마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송소민 씨가 지적인 남자 좋아한다는 거는 굉장히 또 보통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 아니 근데 운동선수 많이 사귀었다며. 운동을 많이 가르쳐줘요. 각종. 요즘은 또 PT쌤한테 꽂혀 있더라고요. 너무 똑똑해요. 막 온갖 근육의 그런 연결고리를 다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가서 BT 쌤한테 여기 근이 어떤 근인지 물어보세요. 저 이거 알아요. 창섭 오빠 때문에 이거 알아요. 뭐예요? 이거 딸근. 야 전완근이에요. 도라이군요. 말하는 게 거침없네, 쟤. 거침없네. 아니 전완근이죠. PT 쌤이 여기 딸근 커졌어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도라이네. 아니, 오히려 되게 빠르게 진절됐어요. 그치. 송선미 씨가 마음을 열어둔다면 PT 쌤이 다른 거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남의 형태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실보다는 그렇죠. 후실로 늘 가능성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민 브랜드 MC장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블랙앤데커 수공구 세트 광고입니다. 어느 집에나 있는 십자, 일자 드라이버 필요할 때 찾기 어려우시죠? DIY로 뭔가를 만들거나 제품이 고장나 급하게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공구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애매하시죠? 그럴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블랙앤데커 수공구 세트가 딱입니다. 무려 153가지의 수공구 세트로 드라이버부터 줄자, 망치, 수평기 등 가정에서 정말 많이 쓰는 필수 공구로 알차게 구성해서 DIY 인테리어 시 유용하게 쓰이며 아이들 장난감, 캣타워, 반려견 집 등을 조립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도 새로운 사무용품, 의자, 테이블 등 조립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사용 후 깔끔하게 정리도 됩니다.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한 007 가방의 형태의 공구함으로 필요할 때마다 착착착 꺼내서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개업 및 집들이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블랙앤데커는 AS도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홈픽 서비스로 전화로 접수하시면 집으로 방문해서 회수해 가고 수리 완료 시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초기 불량 제품도 홈픽으로 접수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가 있고요. 국민 브랜드 블랙앤데커 그중에서도 집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수공구 세트를 M장기획 고객님들께만 특별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M장기획 수공구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진짜 여기 많이 하나 들어있다. 진짜. 집에 이제 하나면은 네. 공구는 끝났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이게 153가지래요. 네. 이게 볼트도 사이즈별로 다 있고요. 이게 보면은 볼트를 끝에만 네. 바꿔서 쓰면 우와. 여러 사이즈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 우리 이거 아빠가 하나만 진짜 있으면 좋아하겠다. 그렇죠. 다 어떤 형태의 나사든 다 조일 수가 있는 겁니다. 되는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사람의 본능 같은 건가 봐요. 5살 애들 공구 중에 네. 이런 공구가 있거든요. 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약간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나요? 남자들한테는 이런 게 또 로망이거든요. 세트 이런 게 약간 로망이거든요. 정말 공구는 다 있다고 네, 다 싶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서 해야 되는 뭐 웬만한 공구 필요한 일은 요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컬렉션. 상당히 컴팩트하지만은 있을 건 다 있는. 네. 저 구성이 정말 알차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여러분 공구 세트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블랙앤데커 청소기가요 개대박이 나가지고. 다행이에요. 저희 광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좋대요. 저희 엄마도 써보시고 너무 좋다고 했어요. 블랙앤데커 워낙 유명한 네, 브랜드니까. 원래 공구 회사로 유명한 네. 회사니까 청소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이드 라인이고 이거는 진짜 원래 자기들이 잘하는 거라고 오리지널 합니다. 원래 오리지널. 자, 이제 이거 M장기획 이벤트로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M장기획 수공구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취구름 같은 크림 광고입니다. 마취구름 같은 크림은 청정 제유의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료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료에 의한 알러지 유발을 차단했습니다. 마취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더 높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세요.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취구름 검색해주세요. 저는 이거 매일매일 바른 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몸 피부가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네. 전신에 다 발라도 되니까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이제 보일러를 안 틀다가 오늘부터 추워진다는 얘기를 듣고서 보일러를 이제 이제 쫙 슬슬. 뗐어요 밤에 이제. 건조해져요. 근데 건조해져 바로 피부가 하얗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마취구름을 바로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나도 안 간지러워. 저도 이 촉촉하고. 방송 시작하고
그 가을 돼서 사서 벌써 절반 쓴 것 같아요. 이게 음. 듬뿍듬뿍 발라도 흡수가 너무 빠르게 잘 되고 또 슬림 같은 게 없어요. 옷 바로 입었을 때 약간 옷에 묻어나는 느낌이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하게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겨울철에 피부 건조하면 이게 또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맞아. 됩니다. 간지러워가지고 긁다가 아 맞아요. 잠 못 자는 경우도 있거든. 자, 특히나 이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데는 잘 트고 잘 건조해지니까 여러분들 자기 전에 바르시면 숙면을 또 취하시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이었습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에 소홀해진다면 트러블뿐만 아니라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위한 필수템 아이세라 퍼펙트 스킨케어 세트로 피부 관리 시작하세요. 빙하 머드의 극미세 입자가 모공 속 노폐물과 각질을 싹 빼주고요. 70여 가지 미네랄이 피부 속 깊이 영양을 쏙 채워주는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과 클렌징 폼 그리고 간편한 사용법과 확실한 효과로 인정받고 있는 프리미엄 수면팩과 함께라면 더 이상의 피부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구매자분들의 찐 후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빙하처럼 맑고 매끈한 피부의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요즘 제가 빙하 머드팩을 이렇게 자주는 못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께 광고 드리면서도 저도 이제 수면팩만 자주 쓰죠. 수면팩만 자꾸 쓰니까 수면팩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머드팩을 안 쓰다가 요새 부쩍 좀 머드팩을 신경 써서 발랐거든요. 네. 저 메이크업 하러 가면 쌤들이 진짜 깜짝깜짝 맞아. 놀래요. 확실히 요즘 뭐 하시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달라진 거는 이 빙하 머드팩 좀 더 신경 써서 한 거밖에 없거든요. 각질 제거를 해야 화장이 잘 먹어요. 네. 자, 여러분들 소노코스 아이사라 수면팩은 뭐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세기의 발명품이다. 아 데일리 필수템입니다. 네. 늘 편하게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네. 깔끔하게 하루의 피부 완성을 마무리하는 느낌이에요. 술 먹고 나서 이거 하고 자면 다음날 좀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들 피부 관리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3스텝 클렌징 폼 수면팩 네. 그리고 빙하 머드팩 요 세 제품이면 웬만한 피부 관리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소노코스 아이세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뭔가요, 선생님? 오늘은 한국사 최초 토막살인마 연개소문입니다. 토막 살인마요? 그렇죠. 예, 토막살인마. 기록에 남겨진 아마 한국사 인물 중 최초로 토막살인을 한 인물. 윤홍근 씨가 연기했죠. 유동. 유동근 씨는 메소드 연기가 가능했겠네요. 그렇죠. 전은현 씨랑 그때 집 공개했었는데 무궁화 토막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 잘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좀 굉장히 좀 양극단의 평가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킹슬레이어 왕을 킹슬레이어. 시해했기 시해한.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악마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다가 네. 한국사에서 이제 좀 민족주의가 한번 발행이 됐었던 시점에서는 중국의 통일 왕조와 싸워서 고구려의 고구려를 수호신. 지켜낸 수호신. 인물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 네. 사람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평가할 필요가 있는가? 굉장히 독재자스러운 면이 많았기 때문에 학계 최근에는 평가가 좀 바뀌었군요. 그렇죠. 약간 좀 뭐 붉은 네. 악마에서 그 무슨 치우천왕인가요? 네네네네. 예, 그 이미지와 또 비견해서 보는 때도 있었고 한창 뭐 그럴 그렇죠. 때는 실제로 뭐 중국의 경극이나 이런데 네.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고구려 사람으로 나와요. 계속 네. 계속 근데 중국 사람들도 그 굉장히 벌벌 떨었던 네네네네. 기록이 남아 있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연개소문이 가끔씩 등장을 그렇죠. 해줍니다. 네. 그냥 그렇게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려지기도 하니까. 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인물이었나? 이제 역사 속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을 두려워하다 못해 나중에는 이제 신격화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한테 진 걸 납득이 안 되니까 아예 신으로 올려버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중국에서도 연개 소문을 당시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역사적 자료들이 좀 남아 있고 실제 지금까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경극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를 저도 어디서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름만 들어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소문이야. 그래서 개소문. 어. 연개소문. 뭐 근데 그 칼 차고 다니는 건 기록이 있어요. 5개 칼을 차고 다녔다. 5개? 2도류도 아니고 5도류였어? 네네. 어디다 차요 그걸?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제 등에 이제 5개 칼을 찼다라는 얘기가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중국 쪽 사료에도 나오기는 해요. 뭐 근데 뭐 단도를 찾는지 뭐 네. 장검을 찾는지는 모르죠. 닌자처럼 이렇게 찼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모른다고. 말이 짧아졌어. 드디어 열받았어. 드디어 열받았어. 맨날 한 얘기 또 물어보거든 선배가. 모른다고 한 3번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경극에는 긴 칼을 그쵸, 네. 예, 그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찬 것처럼 나와요. 네.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도 서미한테 약간 부드러운 정서로 대하는 거는 유일하게 이제 김재원 쌤 하나였는데 이제 재원 38회 쌤마다 만에. 재원 쌤마다 돌아섭니다. 아니 제가 저번 주에 사과 카톡도 보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과 카톡을 보내요? 저도 영문을 몰랐어요. 왜 사과하시냐? 너무 갈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너무 혹시 아니 갈군 건 나랑 창석인데 사과는 왜 그러니까. 네가 하세요? 우리가 쓰레기 되잖아요. 자기 혼자 좋은 이미지. 맞아 배상훈 쌤이랑 우리 쌤만 그러니까 아니 쌤만 했는데 9등급 됐는데. 완전 쓰레기가 되는데.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야 이 쓰레기야. 착한 역할 하려고 그래. 괜히 제가 조금 더 공부했다고 아는 척해서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까봐. 우리가 그랬다.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느껴졌을까봐. 아니요. 원래 모르면 기분도 안 나빠요. 저는 기분이 안 나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사과를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타격감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계 소문 사실 뭐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명은 하지만 네. 이 인지도나 유명도에 비해서 잘 알려진 게 없는 사람. 그렇죠. 뭐 교과서에는 크게 많이 등장하지는 이제 않다 보니까. 근데 굵직한 업적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기록을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네. 연씨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삼국사기에는 성이 천이다라고 돼 있어요. 개소문 열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개소문이 이름이에요? 네. 개소문 이름이 좀. 근데 이제 이 한자를 읽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천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연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천으로 발음되기도 해서 연개소문 혹은 천개소문. 기록상 한문으로 네. 돼 있는 것이 원래 어떻게 불렀는지는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연시 실제로 부르는 언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수록해 갖고 한문을 했지만 실제 그건지는 모르는. 근데 여러 개로 불렀을 수 있는. 한문은 지금까지 똑같이 존재하지만 발음하는 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고대가 아니라 사실 뭐 조선 시대에도 그런 오해들이 많아요. 가령 뭐 그분 누구죠? 광해군 때 있었던 김계시 네. 뭐 그 사람들이 개똥으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상공, 계시라고 상공, 불렀다고. 네. 근데 아니고 그 음차였을 가능성이 그렇죠. 더 커요. 원래 이름 그냥 가희나 네. 뭐 이런 식의 발음이었을 텐데 예쁜 이름인데 그거를 음차해야 되잖아요. 한문어를 이제 쓰다 보니까 네. 그걸 이두죠. 네네네. 해다 보니까 의미가 확 바뀌는 거예요. 나쁜 년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의미가 확 바뀌는. 그러니까 그 한자의 뜻대로 뭔가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한국 이름은 발음일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네. 발음. 음차라는 게 이게 코카콜라를 가구가락 그런 그렇게 식이에요. 하는 그렇게 거예요. 한다는 예. 말이죠. 네네네. 근데 가구가락의 뜻으로 해석하면 전혀 반대로 이상하게 돼가고. 원래 오래된 고대 부여 계통의 동아시아 우리 살았던 조상들의 말이 있을 거란 말. 계속 그거를 이제 어떤 문자로 넣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넣기도 하고 저쪽으로 넣기도 하고 이게 한문으로는 이게 연이야 천이야 비슷한 중간일 수도 네, 있는 맞아요. 거예요. 발음상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연시 아니고 전시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은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때 문자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가등청정 뭐 이런 것처럼. 네, 막 그렇게 그 음차를 하는 건데 발음을 어떻게 했었는지는 사실 모르죠. 근데 네. 이제 보통 연개소문이라고 부르니까 저희는 오늘 그냥 연개소문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 시기적 또 맥락을 네. 살펴봐야 되니까. 섬이 또 누구는 들어오시면 싫어하죠. 안 돼요. 좀 적응됐어요. 맥락. 네. 이게 뭐 사실은 수나라 전쟁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쨌든 수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수나라가 졌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네. 수나라 안에 있었던 장군이었었던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나라로 이제 변화가 네. 된 시점. 그 시점부터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는 이제 이연 그러니까 당고조죠. 네. 당고조는 일단 고구려와의 유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수나라가
수나라가 망하게 된 거는 명확합니다. 고구려 때문이에요. 고구려 원정의 실패. 예. 고구려 원정을 말도 안 되게 했죠. 어. 거의 1년 단위로 처음에 100만 넘게 끌고 가니까 네. 기록상으로는 그게 네.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학계에서 학설이 다르지만 당시의 경계는 어디까지였죠? 요동까지는 요동까지는 고구려였죠. 네. 요하. 네, 요하를 경계로 이제 요하를 들어 있는 건데 거기 요동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네. 거의 초입이에요. 음. 초입인데 수나라는 그 초입도 못 넘어섰습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 네. 일이에요. 왜냐면 그 초입에 있는 데도 요동 평야거든요. 거기가. 네네. 그 말은 뭐냐면 고구려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산성이 아니에요. 평야성이죠. 평야. 평야에 있는 평지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안시성은 네. 산성. 산성이고 네. 평야성인데 100만을 끌고 갔는데 네. 평지성을 점령 못했다는 건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양제 그때 네. 양광 그냥 진짜 바보입니다. 아. 이거를 아니 그냥 사람으로 밀고만 들어가도 전략 전술이 전혀 없었구나. 전혀 그냥 없었. 완전히 쪽수로만 승부했구나. 허장성세에 완전히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당나라는 공성 장비를 굉장히 그걸 하죠. 수나라의 실패가 네. 공성 장비의 부족, 네. 작전의 부족. 네. 근데 당은 그거를 흔히 말하는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개 다 확보합니다. 아무튼 이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 왕조가 여기 이 나라랑 싸우다가 망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예 유화 정책을 당고조가 크게 한번 베풀어 주죠. 네. 그 당나라 입장에서는 네. 신하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음. 조공책 이런 거 네. 신하의 관계까지 필요 이거 엄청난 특혜거든요. 네. 이런 나라는 당나라 주변에 고구려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유화책을 네. 펼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왕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고구려 왕이 그때 이제 영류왕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대단한 왕이에요. 네.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수나라와의 전쟁 때 평양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었던 전쟁 사람입니다. 영웅, 전쟁. 고건무라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이 수나라의 작전을 결국은 수나라 전쟁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짧게만 하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수나라가 이제 요동 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네. 거랑 별동대 30만을 따로 구성해서 네. 저기 위에서 특공대 형식으로 그냥 직공을 하는 네. 애들이랑 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같이 들어와요. 같이 이게 들어오게 될 때 평양성을 사수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네. 고건무라는 나중에 영유왕이 되는 사람인데 네. 이때 승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왜냐하면 30만 가까이 오는 네. 이 애들을 중국 애들을 수나라 애들을 막아 육로로 온 것만 30만. 육로로 오는 애들이 한 30만 네. 그다음에 이제 해군 쪽으로 이렇게 쭉 배 타고 들어온 애들이 한 3만에 4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3, 4만 되는 얘네들이 원래 역할은 30만으로 늘고 들어오는 저 별동대의 보급의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들어와야 되니까 네.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 들어왔었던 그 레오아라는 네. 그 수나라 장수가 약간 돌아요. 눈이. 왜 돌죠? 자기는 전공을 올리고 싶어서 지가 치러 가는 거죠. 먼저 자기는 보급 부대로 갔는데 네. 야. 전공을 올리고 싶으니까. 근데 어. 고 유인 작전을 쓰는 사람이 고건무라는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툭 치고 먼저 그 레오아 쪽 그 수나라 쪽 애들을 툭 치고 네. 평양성 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장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가자. 낚였구나. 가자. 그래서 쫙 끌고 고구려 외성 그 평양성 외성까지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네. 그 다음에 절에 숨어 있었고 실제로 절에 네. 숨어 있었어요. 고구려는 그때 이제 불교 국가니까 네. 성 안에 절이 있거든요. 네. 거기 숨어 있다가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네. 걔네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성 안에 기다렸다가 네, 그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고건무. 근데 이 별동대가 들어왔을 때 네. 밥을 해줘야 돼. 굶어가면서 빠르게 온 거예요. 네. 근데 밥 해주고 보급해줘야 되는 애들이 네. 죽은 거예요. 야 뭐야 이 빨리 그거 모으려고 빨리 왔을 텐데. 네, 그 진짜 실제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어. 굶어가면서 온 거예요. 빠르게 치려고. 근데 합류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그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을지문덕이죠. 그게 살수대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을지문덕에 비견할 정도의 네. 뛰어난 맹장이 고건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되는 거예요. 을지문덕 장군은 뭐 이 이야기는 살수대처럼 워낙 유명한데 그렇죠. 고건무는 왕까지 됐는데도 네.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았네.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네. 뒤에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갔으니까. 죽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아무튼 그게 이 승리에 사실 결정적인 을증문덕 장군도 뭐 네. 굉장히 훌륭한 전과를 올린 거지만 네. 이 평양성 사수작전이 아니었으면 못 살수대첩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일종의 중요한. 유인 선멸 작전을 네. 한 거고 이게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하면 이제 이 고대의 전쟁은 병사 하나에 보급 부대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따라가지 않으면 혼자 무기 들고 막 쫓아가면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보급 부대를 어쩔 수 없이 띄워놓고 갈 수밖에 없고 보급은 이미 거기서 얻거나 미리 갖다 놓거나 보급이 이 작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바뀐 게 나폴레옹 전쟁 때 통조림 개발한 아. 그러면서 이제 바뀌게 보급이라는 것이 축소되는 좀 달라지는 거지만 이전의 고대 전쟁은 당연히 보급이라는 게 굉장히 그럼요. 힘들어요. 보급이 승부였구나. 왜냐하면 어우, 수레를 지고 가야 돼요. 지가 먹을 것도 네. 있고 어. 병사 먹을 것도. 그래서 보급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나라 전쟁 그래서 졌다는 거죠. 아. 밥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고건무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왕의 영양왕인데 영양왕의 동생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은 물론 형제상속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꽤 있어서 네. 유목민 네. 북방 유목민 전통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동생이 받은 게 뭐 그렇게 특별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이제 부자상속으로 이미 조금 고구려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었는데도 영양왕의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동생이 즉위를 했다는 건 네. 이때 승리가 굉장히 결정적이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고구려에서는 정통성부터 해가지고 이 네.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났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고구려 이름값이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싸움을 좀 할 줄 알아야지. 아, 그럼요. 응. 그럼요. 이때 이거 엄청난 승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양왕, 이 영유왕이 왕이 됐을 때의 어떤 그런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일단 국민들로부터 신망도 좀 두터웠을 거고. 네, 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저기 이제 당 쪽에 있는 당고조가 평화적 제스처를 취한다. 그다음에 신하의 예까지도 안 해도 된다. 오케이 콜. 그러면 우리도 굳이 네. 대당 강경책을 쓸 필요는 없다. 음. 그래서 서로 평화적인 조치들이 네. 많이 이루어져요. 많이 이루어졌었고 제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서로 간의 포로를 줍니다. 교환을 해줘요. 포로 교환. 포로 교환을 해주는데 요때 고구려 쪽에서 영유왕이 한 10,000명 정도로 보내줍니다. 수나라의 전쟁에서 사실 이거 되게 좀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전쟁 끝난 지 한 20년이 30년 가까이 된 시점에 네. 이것도 웃기죠. 30년 동안 살아있는 포로가 있었어요. 아.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고도 칩니다. 근데 아무튼 요 한 10,000여 명을 네. 보내줘요. 근데 뭐 그럼 여기서 뿌리 내리고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고 있었겠네. 그런 친구들 많았죠. 물론 거의 대부분은 노비화가 됐을 테지만 전쟁 포로는 대부분 네, 노비화가 됐을 테지만 현지에서 살고 있는 네.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요 친구들 한 10,000여 명을 보내주고 고구려 쪽에서도 이제 받고 이러면서 포로 교환까지 될 정도로 평화적인 시절이었다. 대등한 외교를 했었군요. 이런 경우 참 드뭅니다. 네. 중국 통일 왕조와 네. 한반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네. 그 왕조들 여러 왕조들이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인정해 줬었던 네. 적이 잘 없어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당시에는 아마 고건무도 이 선진 문물 당으로 오는 그것도 사실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 그 중국 쪽에 있었던 선진 학문들이 네.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죠.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고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연개소문도 네. 유일한 업적 중에 하나가 네. 이 중국의 도교를 수입해 와서 도교를 안착시키는. 그죠. 당시에 어떤 종교라고 하는 건 지식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럼요. 지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단시 종교가 아니라 다양한 지식이 있는 종교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게 국경으로 막히게 되면은 계속 왔던 지식이 끊기게 된다는 건 고구려로서도 사실은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만약에 때문에 불교가 처음에 도입됐다고 하면은 지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불교와 관련된 절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 기법도 같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선진한 석탑 올리는 거, 건축 기술부터 시작해갖고 글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어떤 뭐 종교 수입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 고건무는 굉장히 합당한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네, 머리가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냥 넋놓고 어허허 이러면서 그냥 당나라랑 친하게만 지냈냐 그러지도 않아요. 네. 흔히 천리장성이라고 불리는 네. 고구려 쪽 그 북방 그 요동부터 네. 이 천리장성이 붙인 이름이기는 한데 이게 만리장성처럼 뭔가 이렇게 쭉 이어서 쌓아가는 어떤 그런 성벽으로 쭉 이어서 쌓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겹겹이 천리 가까이 겹겹이 성을 계속 축조합니다. 뚜무뚜무해서 요렇게 돼야 되나? 네. 이렇게 돼. 겹겹이 이렇게. 말리는 겹겹이. 쭉 아. 말린 거고 천리는 이렇게 연결은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나? 왜냐면 요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 평야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평야인데 들어오는 길이 나중에는 산세가 험해져서 네.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한 두 갈래밖에 안 남아요. 아. 들어올 때. 근데 거기에 계속 성을 쌓는 거예요. 이거 하나 격파돼도 네. 그 다음으로 넘어올 수 있는 2중, 성. 3중. 네, 으로. 3중, 그 4중, 중에 이제 5중. 그 눈에 띄네식 건축 공법.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적 입장에서 빡치겠네. 하나 성 무너뜨렸으면 이제 쭉 달리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이 예, 나와. 맞아요, 맞아요. 요동성 문화죠. 네. 그다음에 이래 이렇게 힘을 계속 빼는 형태. 네. 그렇게 이제 쌓아가기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사실 뭐 외교만 잘했었던 게 아니라 네. 그런 군사적인 것도 음. 방비를 굉장히 잘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분위기가 사실 좀 뒤바뀌게 되는 게 당나라의 왕이 바뀌게 형제가 바뀌게 되면서 네.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민 당태종. 당태종. 우리가 안시성에 나오는 네, 우리가 당태종이라고 굉장히 그 지나가는 개새끼 부르듯이 네. 하지만 엄청난 중국으로 사람입니다. 봐서는 네. 정관정여라는 네. 부터 시작해 당태종은 중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럼요.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하를 평정해요. 네. 당태종이 된 다음에 당나라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주변에 원래 이 통일왕조는 네. 순서가 그래요. 중원을 장악을 해가지고 통일왕조로서 역할을 다하면 그 다음은 사방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위에 북쪽에 있는 오랑캐, 서쪽에 있는 오랑캐, 남쪽에 있는 오랑캐, 동쪽에 있는 오랑캐들 이렇게 쫙 한번 정벌 사업을 해야 네. 진정한 중원의 통일왕조로서 정통성이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을 완성한 사람이 네. 당태종인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건 누구냐? 누구겠어요? 고구려입니다. 아버지 때까지도 이렇게 좀 대등한 외교 관계로 벌였었던 고구려. 여기를 이제 슬슬 한번 시비를 걸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네. 그러려고 하다 보니 한 사람을 보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진대덕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진대덕. 네, 진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신으로 온 거예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냥 사신 접대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온 건데 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첩자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신으로 왔는데 네. 고구려 탐방을 다녀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우리 지금 사이 좋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고구려에 있는 성들이랑 네. 쭉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네. 투어를 한번 합니다. 투어를. 군사 대비 태세 같은 것도 네. 보고 막 염탐하는 거네요. 염탐을 하러 온 거죠. 간첩도 간첩 알아요. 네. 일종의 간첩이에요. 근데 요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저기 갑자기 그 성 밖에 네. 있었던 어떤 그 중국인이죠. 네. 옛날에 수나라 때 이제 왔었던 사람이 울면서 진대덕의 바지끄랭이를 붙잡고 네. 울면서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시냐? 이제 당나라에서 오지 않았냐? 우리 한족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진짜 비참하게 산다. 울면서 지금 이제 유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아직 뭐 학계에서는 이 유녀라고 하는 게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여자 노비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끌려왔었던 사람이 다 유녀처럼 이렇게 막 불려다니면서 애나 낳고 있고 이러고 있다. 이러면서 막 비참함을 토로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런 취급을 받던 수나라 옛 포로들이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진대덕을? 네, 진대덕을. 그 이야기를 돌아와가지고 당태종한테 흘리는 거죠. 지금 우리 옛 백성들이 고구려에서 저런 취급을 받고 있다. 하층민으로서. 네. 이거 이대로 둘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당태종도 거기에 그래? 그러면 얘네 한번 싹 한번 가가지고 내가 정리 한번 해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당태종 입장. 근데 진대덕 입장에서는 좀 똑똑했네. 당태종도 뭔가 고구려를
칠 수 있는 명분이 그렇죠. 필요한데 그렇죠. 진대덕이 그 명분을 만들어준 거 아니야? 네네네. 그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작이 범죄와의 전쟁 보면 그렇죠. 명분이 필요한. 최행배가 김판호를 칠 때 가족 아닙니까? 네, 해서 네. 그러면 그 최익현이 쳐맞고 오면 가자 드가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우리 백성이 위해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황제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사실 명분이 약한 게 지금은 당나라고 그 사람들은 수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부지의 그렇죠. 동생이기라 그런 기는. 네.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분이 안 돼요. 그래서 명분이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명분이 더 필요해질 때 해피리먼 그때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네. 연개소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한 게 명분으로 전쟁까지는 안 갔지만 네. 기류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하면 변화된 기류들을 당나라 안에 그 고구려 안에서도 느껴요. 뭐야? 그래도 시비 거네. 시비 거네? 왜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려? 네. 나 진대도 그 새끼 뭐야? 접대 우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돌아갔더니 좀 개소리나 하고 있고 좀 이상한데? 이런 걸 아니까 네. 고구려 안에도 파들이 나뉘죠. 음. 지금처럼 계속 대당 유화책을 할 거냐 아니면 대당 강경책으로 돌아서야 되냐 네. 이거를 통해서 좀 이 분위기를 고구려 안에서도 바꿔보자라는 얘기들이 돕니다. 근데 그때 바로 대당 강경책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이 등장을 하는 연개소문은 어떤 집안의 자제였어요? 금수저입니다. 그렇죠. 초금수저. 초금수저 자제고 아버지 때까지는 고구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부대인이라고 네. 그 당시 그때 당시에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그 나라의 동쪽의 어떤 그런 걸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어떤 사령관 같은 역할. 약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고구려 초기에 오부 구성이라고 하는데 고구려는 오부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뒤로 가면서 이게 지역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부가 뭐 사법부 행정부 이런 부 그게 아닙니다. 네. 네. 지역을 계루부에 뭐 무슨 시랑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만들어졌다 오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부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연타발이 뭐 누구랑 이거 뭐 고주몽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부족이었는데 부족들이 아마 고구려 중기로 후기로 가면서 귀족화가 되는 거고. 귀족화가 되고 지역을 점거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위치가 동쪽 서쪽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이게 전혀 다른 행정 체제냐 아니면 뭐 이런 논란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자연스럽게 왕이 국가의 토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거 토지 그다음에 중앙을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발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뭐 조선이나 고려처럼 그렇게 네. 중앙이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거나 네. 그러지는 못했었던 시절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부족 연합 국가에서 아마 이때는 이게 부족이 귀족으로 되면서 고구려라는 걸 섞이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완전히. 어쨌든 그때 잘 나가던 집안의 아들이었고 실제로 굉장히 높은 공직자 자리에 그렇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아버지 지위를 사실 그대로 물려받아야 돼요. 네.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뒤에 섞여 있는 뭐 네.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지족 자기를 못 받게 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고구려 내에서. 왜 이건 그랬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기록상으로는 성품이 포악해서 나쁜 놈이야. 이미 그때부터 포악하다 소문이 났구나. 네, 흉악하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얘는 그러니까 인간이 쓰레기라 네. 아빠의 거를 그대로 물려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재벌집 자제들이 망나니로 사고 치고 다니는 건 똑같았구나. 근데 얘는 뒤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진짜 근데 성격이 쓰레기예요. 너무 쓰레기입니다. 네. 너무 쓰레기라서 이 자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쓰레기 짓을 했지? 네. 뭐 근데 앞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쓰레기다만 나와요. 그냥 잔인하고 포악하고 흉악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연동형 아니에요 이름?
위아래가 없어. 위아래가 없어. 그렇죠. 위에 계신 분 같이 함께 위쪽 했으니까. 입장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우리 어차피 아래쪽이기 때문에 상관없거든. 없어. 우리 보통 이제 그 돈 많은 집안의 자제가 덕이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돈도 많으면서 이제 덕을 베풀기도 하는데 네. 밑에는 까먹고 네. 덕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소문이 납니다. 네. 혹시 나중에 연계 소문이 일본으로 도피 한번 하지 않나요? 저 그분 잘 몰라서 알지 마. 그분 잘 몰라서 쌈밥집 하지 않았어? 쌈밥집? 쌈밥집은 영어학원이나 뭐 이런 거. 중국어학원 고려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일방적으로 조작됐다. 중국 측 사료에 의해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태생적으로 좀 뭐라고 하나 강경책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좀 강골이다. 이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정확한 건 뭐 왜 나쁜 놈인지 모르니까. 네. 그 기록은 없어요. 그 뭐. 삼국사기 표현으로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개소문이 마땅히 지위를 이어받아야 했으나 나라 사람들이 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다 하여 미워했기 때문에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아, 그러니까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했구나. 진짜 네, 평판이 안 좋았나 보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직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 이제 좀 잘나진 모습 척해야지. 보여주는 인사청문회 착하게 나갔구나. 개소문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들에게 사죄하며 그 직을 임시로라도 맡게 해달라라고 해서 만약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쫓겨나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 일단 비대위원장 먼저 달라. 맞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맡겨요. 임시로 맡기고 네. 여러 사람이 불쌍히 여겨 마침내 허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이거 열심히 했나 살짝 보다. 그냥 겪구나 좀 성격. 한나는 그렇죠. 척했다. 예,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유왕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면 왕도 싫어한 거예요. 왕도 싫어한 거죠. 그다음에 연개 소문을 싫어하는 왕 주변에 측근들도 있었을 거고 네. 반연개 소문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오르게 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리 뭐 정치 잘 아니까 평론가니까 알겠지만 자기 혼자 이 그 힘으로 이렇게 수군인다고 해가지고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변의 세력.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나? 아주 흉포하다면 그 개소문이요. 뭐 이렇게 변명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름이 별명이 이름이 돼가지고 연 개소문 이렇게. 아니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름이 아니 다릅니다. 원래 이름이 있었지만 불리는 대로 포악해? 그래 내가 포악해질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원래 느낌은. 이름이 개소문인 건 좀 그렇다. 아니, 근데 그게 여기 말하는 지금의 개소문은 아니니까. 그래, 아까 개소문이네. 설명 잔뜩 했잖아. 여러 가지 좋은 네. 얘기가 붙은 건데 2층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연개소문. 네. 개금이라고. 네. 개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연계금. 네, 연개금 아니면 천개금. 천개금. 네네네. 아무튼 네.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유왕 입장에서도 견제를 계속 하는 거죠. 견제를 해서 저기 지방으로 발령을 냅니다. 지방으로 발령을 네. 해요.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빡치죠. 야, 씨, 나 그래도 네. 내가 이렇게까지 기웠는데, 네.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아,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네. 정변을 모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지역을 담당한 어떤 뭐 귀족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사병이 있고요. 네. 예, 사병을 동원하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자기 친히 그런 어떤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네. 평양성 남쪽에서 내가 이제 지방으로 가고 이런 걸 하니까 한번 내가 우리 얼마나 센지 고구려군이 얼마나 센지 네. 너희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그 사열하는 행사를 한번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초대장을 보내요. 네. 모든 귀족들에게 한번 와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열식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네. 그래서 고구려의 중앙 귀족들이 쫙 와가지고 사열식을 구경합니다. 네. 네. 사열 시작하고 다 죽여버려 이렇게. 사열식을
한다고 모이라고 쿠데타였죠. 해서 쿠데타를. 네, 사일식이 사실상 쿠데타였죠. 무술 시범을 한다고 하놓고 네. 실제로 죽여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성계 때도 그렇지만 야망 있는 애들은 차라리 밑에 두는 게 나아. 그렇죠. 네. 괜히 지방으로 보내면 거기서 또 자유롭게 엄청 커서 그렇죠. 더 위험한 세력으로 커진다니까 차라리 밑에 두고 제가 감시하는 뭘 게 하는지를 낫다. 계속 지켜보면서 적당히 당근도 줘가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술도 M장기에게 창석이가 많이 출연하는 이유 다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보내면 안 돼. 딴데 보면 무슨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M장기에게 많이 나올 때 동영이 형이 엄청 불안해했죠. 그분 입장에서 여기가 지방인가요? 지방으로 보내는 자기 품을 다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늘 이제 저를 공격할 때 우리 개동영 씨한테 M장기획은 쿠데타인 거야. 쿠데타 이미 성공한 거고 저 또 쿠데타를 싫어하는 거지. 근데 이때 죽은 귀족들이 100여 명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핵심적인 것만. 예, 이때 당시에 뭐 인구수나 이런 걸로 비례했을 때 이 정도면 자기 측근 주변 사람 제외하고는 중앙기축 다 죽인 거예요. 아 지금 5천만 명의 공무원 100명 죽인 것도 엄청난 일인데 네. 그 인구의 절반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고구려 인구가. 네. 근데 거기에 100명이면 100만? 진짜 많이 죽는 거지. 그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도 보면 결혼식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그렇죠. 귀족 그렇죠. 다 모아놓고선 피해 결혼식 만드거든. 그런 것처럼 이거 딱 이 그런 느낌입니다. 불러놓고선 행사한다고 그 안 그러면은 다 경계심이 심할 테니까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행사를 핑계로 다 모았군요. 그러니까 영유왕은 이때 평양성 안에 있었어요. 음. 평양성 안쪽에 이제 궁에 있었고 네. 여기 이제 쿠데타는 외성 바깥에서 아마 평양성 남쪽에 있는 거기서 식이 진행되다 쿠데타가 일어난 건데 측근을 다 잃은 손발 다 잃은 거죠. 영유왕. 그래서 궁에 계속 있다가 네. 뭐 영계소문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죠. 어. 성을 포위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네. 영유왕을 죽입니다. 근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토막냅니다. 영유왕을 토막내요. 어떻게 왕을 네. 아니 그래도 보통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도 왕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좀 존엄을 지켜주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자기도 왕이 됐을 때 그 그렇죠. 존엄을 이어받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쿠데타를 했지만 본인이 왕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킹슬레이어는 왕이 될 수 없지. 왕이 될 수 없어요. 어. 그래서 이 정확한 표현은 궁궐로 달려 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몇 동강으로 잘라 도랑에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이 시신 수습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또랑에다가 토막낸 시체를 그냥 갖다 버린 거죠. 과거의 중국이나 이런 데도 네. 왕은 피를 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사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뭐 이거 미친 짓이죠. 이렇게 네. 몽고에처럼 이제 두루마리에 갖고 말로 네. 밟아갖고 죽이거나 왜냐하면 신체를 그대로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매기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이 방식은 사실은 이 동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사례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왕 정말 황제 네. 이 개념이 있는 존재를 이렇게 훼손한다는 것은 네. 그만큼 연개소문이 좀 잔인하다 이런 걸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이건 사실 이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죠. 그때는 개념이 없었겠지만 지금의 이제 개념으로 바라보면 약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가까워서 그럴 수 수 있죠. 있겠네요. 그냥 그 완전히 그 싫어하는 존재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 분노를 표출한다라도 이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냥 오랫동안 연금해 두거나 그냥 왕을 허울증 만들거나 죽여도 이렇게 피를 안 보게 네.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이건 거의 사례가 드문 사례죠. 미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의 동생을 네. 그죠. 왕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놓고 자기는 이제 최고 관직 어. 망리지라고 하는 그 네. 자리에 앉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 왕이 네. 무슨 힘이 있겠어요. 형을 토막 내가지고 또랑에다가 버린 사람인데 사실 뭐 왕은 존재를 하지만 실권은 완벽하게 이제 연개소문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네.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연개소문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반 연개소문 파들이 있어요. 네. 그들과 전쟁까지 합니다. 싸우기도 해요. 네. 그때 유일하게 연개소문의 말을 안 들었었던 네.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안시성 성주가 되는 겁니다. 와. 양만춘. 네, 양만춘이란 이름은 사실 나중에 아닌 붙여주고 거지.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안시성 성주예요. 이 안시성 성주는 나중에 이제 그 당나라 사료에도 나오는 건데 네. 이제
그 당태종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거 연개소문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땅인데 이거 우리가 저거 넘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성주는 연개소랑 네.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조인성에 나온 그 네. 뭐죠? 맞아. 그 나오잖아요. 안시성. 안시성에 영화에 나오잖아요. 영화는 좀 그 만듦새가 좀 그러합니다. 네, 그런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너무 많이 베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도 당시에 뭐 양만춘은 안성주와 연개소의 관계를 잘 보여주죠. 암살까지 하려고 네네. 막 네. 그러니까. 네.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름이 양만춘이 네. 이름이 양만춘일 인건 아니에요. 나중에 붙여진 그 무슨 조선 시대 네, 때 그때 조선 붙여진 후기 거고. 때 네. 무슨 약간의 수필 같은 거에 네네네. 나온 얘기고 소설이에요? 네. 안시성 성주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안시성 성주가 근데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 기록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이세민이를 무너뜨린 영웅인데 그걸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예 없애버린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런 존재는 있었고 안시성이라는 데가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작고 이런 데가 아니라 수비 전선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쪽의 사령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나중에 요 부분은 뒤에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된 다음에 이 기록에 의하면 연개소문이 하는 행동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국을 호령하고 나란 일을 제멋대로 처리하는 위세가 대단하였다. 몸에 칼을 5자루나 차고 다니니 주위에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다음에 말을 오르내릴 때 항상 귀인, 그냥 졸들이 아니라 귀인, 네. 귀인을 엎드리게 해가지고 디디는 발판으로 써놨다. 귀인을? 그냥 범인도 네네. 아니고 귀인을? 네네네네. 귀인이면 귀하게 모셔야지. 네. 나가다닐 때는 반드시 대우를 지어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길게 외치면 사람들이 모두 급히 흩어져 달아나는데 구덩이나 골짜기를 가리지 않으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몹시 고통스럽게 여겼다. 그러니까 다닐 때 내가 나가면 옆에 정해져 있는 거죠. 누구는 뭐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꼭 방문을 열어서 나가야 되고 밥 먹을 때는 누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기 가오만 딱 지켜지는 그런 스타일. 의전 이 형태가 딱 정해져 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고구려 태왕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이 지가 하는 거죠. 지가 위세로서 여기 앞에 이제 뭐 왼쪽 두 번째 줄에 있는 부하가 앞에 나가가지고 자 비켜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고 비키고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의전 좋아했네. 의전 엄청 좋아하는 이제 이런 짓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당태종이 건수 잡혔는데 왕을 시해해 이렇게 해서 좋아 이 건수 하나 잡자라고 할 때 네. 갑자기 신라가 요때 이제 신라는 이제 계속 그 고구려랑 네. 치고받는 약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연개소문도 네. 신라와의 전쟁에 투입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신라의 성을 뺏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신라가 당나라한테 SOS를 쳐요. 당태종한테. 너무 괴롭힙니다. 네. 지금 쟤네 너무 깝치는데요. 한번 말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당태종이 일부러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왕이 연개소문을 부르죠. 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연개소문을 불러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전쟁 중에 네. 당나라 사신을 만나러 옵니다. 당나라 사신이 이제 이제 연개소문한테 야 지금 니네 너무 깝치는데 신라한테 너네가 그러지 마. 전쟁 좀 그만해라고 이제 슥 하면 흘리죠. 네. 근데 여기서 연개소문이 야 우리 옛날 우리 땅이야 거기. 옛날에 니네 나라 옛날 그 수나라랑 싸울 때 신라 애들이 비겁하게 먹었었던 땅이야. 그 땅 찾으러 가는데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세게 나간 거죠. 엄청 세게 나간 거죠. 여기서 살짝 들어주는 척 해줬어야 되는데. 아예 뭐 알겠어요 정도까지만 했어도 어. 뭐 이 건수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몰랐구나. 네.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당태종이 오케이 걸렸어. 그럼 걸렸어. 이제 명분을 이렇게 두는 거죠. 원래 요동 땅도 우리 땅인데. 그지 그 논리라면. 네. 우리가 굳이 안 찾고 있었는데 니네가 옛 땅이라는 이유로 신라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그럼 옛 땅을 공격하러 가겠다. 요건수가 잡힌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목적이 연개소문이었던 거예요. 네. 진짜 이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당태종이 지금 어떻게든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자기네도 뭐 나름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앞에서는 살짝 그냥 들어주는 척을 하면서
시간을 좀 벌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자극했구나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이제 사람들 쫙 불러놓고 개소문이가 임금을 시해하고 대신들을 해쳤으며 백성들에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하고 지금은 또 나의 명령마저 어그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자라고 하고 이제 네. 사람들을 모으고 완벽한 명분이지 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세미는 머리가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 전술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당태종은? 네. 네. 당태종이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제 아마 추측 건데 네. 이제 이때 수서를 쓰거든요. 수나라 사서를 써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수양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했는지도 쭉 본 거죠. 야, 100만이나 끌고 갖고 이런 똘추짓을 했단 말이야. 우린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숫자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대강의 기록상 한 10만에서 한 30만 정도로 동원합니다. 네. 10만에 30만 정도로 동원해가지고 흐트러트리면서 가는 거죠. 네. 병력을 흐트러트리면서 성 하나하나씩을 네. 점령해 나가는 방식으로 네. 쭉 가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 전술이 굉장히 좋았고 무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그때 졌었던 네. 그 요동성을 네. 전략으로 해가지고 갈 거면 이 공성전을 잘할 수 있는 무기들을 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개발해내고 서쪽으로부터 받아들여갖고 네. 문물을 서구의 네. 공성 무기들 많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당나라가 우수한 거예요. 근데 안시성 영화에 보면 막 탑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가가지고 유럽에서 공성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 생긴 거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공성전 장비들이 굉장히 기록에는 많았었던 건 맞아요. 우수한 공성 장비가 네. 많았다라고 하니까. 석기가 있었을라나? 그때도 이제 그때가 로마 그때 그쪽에서 많이 문물을 받아들여서 수나라 때 없었던 많은 공성 무기를 가져왔다. 네. 뭐 정확히 어떻게 생겼거나 뭐 이런 거 뭐 그림이나 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대를 평가하는 논문들이나 이런 데서는 공성 장비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동성, 배감성 뭐 다 깨졌죠. 그렇죠. 작살났어요. 요동, 배감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영유왕이 이미 그 전에 네.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를 겹겹이 쌓아놨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툭 하고 걸리는 땅이 안시성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안시성이 넘어가면은 사실 뭐 요동이 안쪽까지 쫙 뚫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천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연기소문이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5만을 줍니다. 막아달라. 막아달라고 후방을 막아달라 그러고 네. 안시성 성주한테 주진 않아요. 네. 안시성 성주한테 주진 않고 네. 자기 밑에 애한테 네. 시켜서 후방을 가서 쳐라라고 15만의 병력을 주는데 지원군으로 그러니까 지원군으로. 후방 지원군으로 그렇죠. 지원군으로 주는데 얘네들이 대패를 하죠. 이들이 대패를 하면 그만큼 뭐 얘네가 이 연개소문이 보냈었던 이 15만이 쩌리들이었냐는 사실 이것도 말이 많아요. 네. 이것도 말이 많아요. 그냥 약간 민방위 같은 애들이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그 지원군이 나타나면서 쫙 해가지고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니죠. 영화예요. 초반에 보내는 거예요. 초반에 보내는 거. 안시성을 왜냐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네. 저기서부터 막 뛰어가지고 왁 하고 치는 게 아니라 네. 앞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간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면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네. 대한 또 논의도 있어야 네. 되는 거고 성마다 지형지세가 다르기 때문에 네. 작전도 달라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다 평지성이에요. 배감성은 약간 산성 느낌이긴 한데 네. 요동성부터 해가지고 다 평지성인데 여기는 산성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이걸 찾아보시면 안시성을 구글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네. 어떻게 돼 있냐면 U자 형태로 산이 U자 형태예요. 산이 둘러싸인. 약간 말발굽 형태라고 표현되어 네. 있거든요. U자로 되어 있고 여기만 비어 있는 거예요. 앞면만 네. 이렇게 U자로 산이 있으면 앞만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이 앞에만 우뚝 솟아 있는 형태. 그런 형태니까 이걸 어떻게 뚫을 건지 이제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오는 애들이랑은 전쟁을 하는 그런 양상인 거죠. 근데 그 후방에서 치고 오는 15만을 이긴 거예요, 당태종이. 그러니까 완전 작살이 납니다. 네. 근데 뭐 이거를 진짜 15만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뭐 아무튼 근데 지게 네.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립이 되는 거죠. 음. 안시성은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태종이 운이 아주 더럽게 나쁩니다. 이거는 사실 네. 전략 전술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운이 네. 조금 많이 싸움은 또 운빨이 운빨이 중요해요. 음. 잘 싸우기도 했어요. 잘 맞기도 네. 했어요. 안에 있는 안시성이 잘 맞기도 했는데 산성을 넘어야 되니까 네. 이 많이 끌고 왔잖아요. 네. 당나라에서 그래서 그 토성을 쌓아요 앞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전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네. 토성을 쌓아서 네. 이렇게 높이를 맞추죠. 높이를 맞춰갖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도 묘사가 됩니다. 아, 그거는. 그렇죠. 네. 되는데 이 중국 쪽 특유의 어떤 허장성세 네. 이런 게 있어서 더 높게 쌓아요. 더 높게 쌓아요. 아. 더 높게 쌓아. 위에서 우리가 뭐 전략 전술일 수도 있죠. 네. 제가 뭐 군사사를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더 높게 쌓는데 재수가 더럽게 없었습니다. 네. 높게 쌓다 보니까 밑에가 집안이 불안해. 집안이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근데 무너졌구나. 이것도 재수가 없으려니까 뒤로 무너지면 되는데 네. 앞으로 앞으로 무너져서 성벽이랑 어. 이 토성이 연결이 돼요. 네. 그 고구려 군사들 입장에서 타고 가는구나. 뭐야 이 비... 어. 이 뭐야 이 새끼들. 그래서 쫙 하고 건너간 거죠.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무너지면은 여기서 거리가 생긴데 네. 요렇게 이렇게 무너지면 그렇지. 그렇게 된 근데 거죠. 성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앞쪽이 되는데 욕심내려서 이렇게 쌓은 거잖아요. 성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물 수밖에 없는 근데 거지.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거를 이제 고구려군이 땅굴을 파가지고 그렇죠. 밑에 뭐 그런 집안을 얘기는. 약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건 이제 상상이죠. 상상이죠, 네, 그거는. 그거는 네. 상상인 건데 아무튼 재수가 없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시 성 자체가 성이 넓어져요. 성이 넓어진 거예요. 뜻밖의 확장. 네, 확장을 한 중축 거예요. 공사를 해준 중축 거구나. 공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빠르게 치고 거기다 목책을 바로 박아버립니다. 끝에 그 토성 끝에다가 목책을 박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견고해진 거죠. 성.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비용시는 게 황제가 왔는데 지금 부실공사를 해. 황제가 친히 와 있는데 부실공사를 하는 새끼들 뭐야. 근데 그때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거죠. 추워지기 전에 빨리 쌓아야 된다. 네. 예, 그것 때 보급이 지금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 됐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불신이 생긴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메이드 인 당한데. 계속 당나라 군대 얘기가 여기 이거 메이드 인 칠레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엄청 그래. 이거 칠레다 이 새끼들아. 차이나 아니다. 농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농담이에요. 네. 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농담이에요? 아니요, 그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는 그게 됐다 이거 농담. 이제 섬에 어디 가서 되게 자신 있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 그때부터 당나라 군대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서 막힌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막힌 이걸 못 뚫었던 거죠. 못 뚫었던 거고 실제로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이제 공격하는 당나라 군대는 이거는 연개소문이 잘 막아내요.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사실상 네. 대당 강경책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여진 거죠. 네. 뭐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이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당나라한테 망하잖아요. 네. 고구려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네. 연개소문은 이때 당시 대당 강경책이 이 시기의 고구려인들에게는 네.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나라가 진 네. 것처럼 안시성에서 막혔고 네. 그 나머지 후방들도 결국은 연개소문이 주도해서 막아냈기 때문에 네. 요건 굉장히 성공적인 작전이 돼버리게 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네. 고구려 안에서 네. 연개소문의 입지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막아서면서. 근데 그것과는 반대로 당태종은 개쪽이 그렇죠. 그죠. 완전히 개쪽. 심지어 당태종은 이때의 그 공격을 이거는 우리는 지면은 안 되는 전투기 때문에 후퇴할 거다라고 하는 작전을 안 짜고 갑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동을 건너는 그 공간이 지금도 네. 뻘이에요. 요택. 네, 요택이라고 하는 지역은 늪지대입니다. 어. 늪지대. 근데 갈 때는 네. 다리를 놓고 가요. 네. 다리를 건설해 가면서. 네. 그다음에 널빤지 같은 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가는데 우리 배수의 진 친다. 우리는 여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네. 돌아갈 때는 다른 길로 크게 갈 거니까 불태워. 도하 장비를 다. 도하 장비를 힘들게 지은 걸 또 불태웠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기 진작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우리는 이거 필사의 각오로
이거는 우리 진짜 이거 못 이기면 니네도 다 죽는 거야. 근데 진짜 다 죽었어. 예. 아, 의지대로 됐네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근데 가보니까 늪에 빠져서 뭐 네. 가지도 오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돌아갈 때는 사실 이게 우리 이기러 간다라고 생각할 때의 그런 사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갈 때는 완전 철퍽철퍽하면서 가는 건데 네. 여기서 말도 다 뺏기고요. 왜냐하면 늪지대니까 말이 어떻게 건너가서 말이 여기서 죽거나 고구려군한테 뺏겨버리고 네.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늪지대에서 빠져 죽어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10분의 1만 남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개소문을 두려워했겠죠. 나중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당태종이 병을 얻어요. 네. 근데 이 병의 어떤 네.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마병. 여기서 오해는 화살을 맞았다 그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근데 우리 조인성 나오는 거에는 나오잖아. 화살 맞고 막. 근데 그건 없다. 그때 전투에서 맞았던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전투 중에 뭐 눈을 뭐 이런 거는 어디 야사나 이런 데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을 얻고 얼마 안 있다 죽습니다. 네. 당태종이 합병이네 결국. 죽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태종 이세민은 나중에 정관정요 같은 그런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동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로서는 상당히 존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실제로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랑 당나라의 관계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지 이제 고구려는 기세가 오를 때를 올랐고 하나는 승전국이고 하나는 네. 패전국인데. 당나라는 가뜩이나 지금 스타일 우겼는데 당태종까지 죽었어. 네. 그렇다고 뭔가 화해를 하기도 좀 그렇고 어. 화해를 할 거면 차라리 이때 연개소문도 병으로 죽거나 네. 뭐 이러면은 그래 서로 음. 그렇게 으르렁댔었던 사람들 죽었으니까 서로 그냥 지금은 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도 되는데 연개소문으로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도 연개소문이 이유였던 전쟁인데 네. 저 사람이 이대로 있는데 갑자기 화해를 하기도 민망한. 그다음에 뭐 연개소문 입장에서도 대당 강경책을 성공적으로 한 입장에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당나라에 이제 서로 그냥 좀 그만 싸웁시다 하기 힘든 네. 애매한 관계가 꽤 오래 그렇게 네. 됐죠. 예. 네. 애매한 관계로 이제 서로 그 평화 아닌 평화예요. 약간 그 냉전 같은 서로 냉전 같은 네. 그런 상황에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연개소문도 죽게 됩니다. 그냥 자연사로. 자연사로 죽습니다. 자연사로 왜냐하면 자연사로 죽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아들한테 그 지위가 그대로 물려져요. 그게 바로 연남생 혹은 이제 천남생으로 불리는 네. 남생이가. 네. 이제 남생이가 지위를- 뭔지 아세요? 남생이? 거북이. 예, 남생이. 맞아요. 예, 그 맞아요. 맞을 거예요. 예, 예, 한자가 맞아요. 아마 예, 그게 맞을 남생이. 거예요. 거북. 정확하진 않은데. 예. 그러니까 남생이 거북이. 그러니까 아마 그 비하하는 의미일 거예요. 왜냐하면 연남생이 항복도 하고 막 그러면서 네. 그런 의미일 거예요. 네. 아마도. 근데 문제는 자식 농사가 이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아들한테 물려줬었지만 네. 나머지 아들들이 요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아. 너무나도 큰 지위.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건 역사가 주는 교훈 같은 걸 수 있는데 한 사람한테 권력이 이렇게 집중되었을 때 네. 강력한 카리스마로 네. 그랬을 때 그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 죽은 다음에 네. 언제든지 네. 이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권력의 누수가 바로 드러나죠. 그렇죠. 네. 실제로 연개선생의 자식들은 변변치 못해요. 아들들이 많았어요? 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빌빌한. 네. 그러니까 이게 재벌도 창업주 죽고 나면 맞아. 그 왕자의 난이라고 꼭 밑에 자식들끼리 싸우잖아. 그렇죠. 호부견자가 된 거네요. 네. 그 정도로 치고 받는 거죠. 장자가 계승하기 좀 쉽진 않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자는 저 늘 느끼지만 아버지와 거의 동시대에 돌아다니면서 배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눈치 보면서 자기 걸 잘 못해요. 나는 상속받아야 되는 압박감만 있는 거지. 근데 동생들은 상속받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는 상황에서 욕심은 생기면서 약간의 객관적인 거리를 두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장자 상속이 사실 잘 되고 있는 것은 LG, 현대 정도인데 현대분들이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수소 자동차를 개발해서 현대가 지금 수소 자동차 계열은 전 세계 최고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선견지명이냐 이렇게 외부는 선견지명이라고 했는데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수소도 그러니까 90년대 막 이렇게 후반에 야 수소로도 차 갈 수 있다는 세상이 온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해? 해서 시작을 해서 그만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계속 연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어떤 그런 비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계속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까먹은 근데 거야? 현대 자동차 직원한테 들었는데 이름을 내가 원래 실명 공개를 좋아하지만 이름을 공개하면 그 친구가 이제 나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대는 그냥 가는 거예요. 현대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그만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계속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오고 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는 예의 바른 건 하나 확실한 거. 정주영 회장이랑 계속 아침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이 대식구가 밥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밥상머리 예절을 계속 배웠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또 보듬어 줬어요. 근데 어쨌든 연교 소문은 자식 농사는 개판인 거예요. 여기는 개판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연계 소문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고구려는 잘 견뎌요. 굉장히 잘 견디고요.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으로 쳐들어온 것도 연계 소문 사전이에요. 네.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도 사실 연계 소문이 평양성 사수를 합니다. 그래놓고 죽은 거죠. 네. 그러놓고 죽다 보니 이제 나당연합군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연계 소문이 죽었고 그다음에 아들 간에 분화가 생겼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연남생이가 이 자기 이제 자녀들 간의 전쟁에서 네. 이게 삔또가 상해가지고 네. 당나라군에 문을 열고 항복을 했다. 당나라군에 투항을 하고요. 네. 실제로 그 향도 역할을 합니다. 이 향도라는 게 이쪽으로 가면 빠르고요. 절로 가면 좋아요. 길잡이. 길잡이를 한 여기에 거예요? 몇 명 있고요. 저기에 몇 명 있으면 요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남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을 바에야 그냥 다 네. 망가뜨려 버리겠다. 뭐 이런. 실제로 거였구나. 연남생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도덕이 됐나요? 자 중국으로 가죠. 네, 가서 거기서 당나라와 귀족으로 갑니다. 잘 살았어요. 네. 어머. 심지어 기가 가서 아니 투항을 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정책은 그렇게 항복한 사람은 다 우대해줘. 그래서 당나라가 그렇게. 그 투양하는 사람들 많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네. 영계 소문 때까지 잘 막았었던 네. 그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런 것들을 아들인 남생이가 흐트러뜨려 놓으면서 네. 평양성에 함락돼서 멸망까지 가게 되는 그런 근데 역사의 길을 그게 가게 돼요. 일정 정도 세력이 남아서 네. 소위 말하는 발해. 대조영의 발해가 된. 그건 다음에. 근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멸망이 너무 허무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허무하게 멸망. 진짜 허무하게 망해요. 고구려 그러니까 백제와의 싸움, 이 나당연합군과 백제와의 싸움은 막 그 계백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막 그 안에서 뭐 의자왕이 어디까지 가가지고 뭔가 열심히 싸우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구려는 최고 권력자가 문을 열고 오지. 연개소문의 아들이 향도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났을 테니 싸우는 고구려 군사들 사기도. 그렇죠. 그럼요. 그냥 와해돼버린 겁니다. 와해돼. 군이 완전히 와해되면서 전쟁이 끝나버리죠. 다행인 거는 그래도 군사력이라든가 보존해 갖고 나중에 대조영의 네. 발해가 된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연기 소문에서 이어서 고구려의 멸망 이야기까지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좀 저희가 좀 느껴지는 바도 있고요. 역시 자식 농사 중요합니다. 쉽지 않다. 중요합니다. 나라를 통일해도 자식 농사가 안 되면 망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절대 권력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된 절대 권력은 결국에는 이렇게 안 좋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잘 되면 자식들이 주눅이 들죠. 주눅 들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사고 치는 경우들이 너무 그럼요. 많아.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차두리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 길을 가신 거죠. 아니 그분도 그 아버지 그림자가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온몸에 타투를 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다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 겁니다. 아버지 그늘이 워낙 컸어요. 크니까 그늘이. M장은 누구한테 물려줄 거예요? 저요? 네. 다 쓰고 드실 건데. 죽기 전날까지 쓰다 드실 거예요. 형 만약에 돈 많이 벌어놨는데 가족이 없잖아요. 엉뚱한 막 고모 이런 데로 갔어요. 나 그래서 써놨어. 그건 맞잖아요. 상속이 인간 가족으로 한다. 써놨어. 엄마랑 친가인 주지 않을 걸. 써놨어 미리. 섬이죠. 갑자기. 아유 교수님한테 내가 허망할 뻔해. 야 욕 먹을 뻔. 지금 출연료 주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오늘 2마디 했나? 3마디 정도.
네. 그래서 연개 소문이 해군 함정 이름이 없었다.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왜냐면 해군 함정 중에 그렇죠. 구축함 1번이 DDH 구축함 1번이 광개토대왕함이고 그렇죠. 2번이 울주임운덕함이고 3번이 양만추함이거든요. 4번쯤에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 씨발 말로가 이런데 연개 소문하면 거기서 피해 사력이 나오는 거야. 차라리 명료왕. 차라리 명료왕 이렇게 가야지.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